여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남북관계 발전에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림돌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들 속에 있는 적대적 행위와 적개심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F-22 스텔스 폭격기라고 하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폭격기의 하나입니다. 이 스텔스기라고 하는 거는요, 레이더에 잡히질 않습니다.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비행기죠. 한미 군사훈련을 할 때 종종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스텔스 비행기들입니다. 또는 항공모함입니다. 이 항공모함이라는 게 엄청나서요. 현대전쟁은 사실상 공군이나 육군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의 항공모함이 가까이에 가서 여기서 떠오르는 비행기들이 다 가서 포격을 하게 되면 그냥 상대는 아주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대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북한도 우리들에게 적대적 행위가 있고 우리도 끊임없는 적대적 행위가 없지 않아 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걸 통한 군사훈련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적개심은요, 우리들 내부에 있죠. 아직도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도 가슴속에 응어리진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 속에서 누구한테 욕을 하려면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아이, 저는 빨갱이야. 그게 제일 심한 욕 아니에요. 그게 이 적개심이거든요. 사실 우리들 속에서 이 적개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참 굉장히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 집에서 얘기하더라도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의견이 합치가 안 되잖아요. 아버지와 엄마가 서로 갈라지고 부모와 아들 간에도 갈라지고 형제와 형제 간에도 갈라집니다. 이건 합의가 안 됩니다. 우리 정치권도 이제까지 돌이켜보면 이 분단이라는 문제와 이 적개심 이런 것들이 결국 응어리져서 결국 분단의 이 큰 덩치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역시 북의 핵무기입니다. 왼쪽에 거는 북의 ICBM을 성공시킨 그 대륙간 탄도탄의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미 백악관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한 걸 발표할 때 한 장면을 제가 여기다 대표로 실어 놓은 겁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 북의 핵무기,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걸림돌들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북의 핵무기는 우리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협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근데 북의 핵무기는요, 개발 자체가 미국에 대한 적대적 관계에서 미국에 대한 일종의 북한으로서는 보호, 자기들의 자국을 지켜가야 된다는 안보적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원인이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역시 북의 핵무기의 문제죠. 그 다음에 북한이 제기하는 건 역시 경제제재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셈법과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최근에 이 북한과 이런 여러 가지 되면서 최근에는 이 통일부의 이 대북 통신선도 문이 다시 열렸죠. 네, 통신선 문이 열렸다는 건 기본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저 자체가 무슨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북에서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대적 관계를 해소해라.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에 모여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던 2005년도에 모였던 그 회담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이 조건 없이 해야 되는데 조건이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네.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노는데, 그럼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셈법과 조건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거냐 하는 얘기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양과 하노이의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평양 시민 15만 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연설을 합니다. 엄청난 연설이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연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방송 옆에 앉아서 보면서 해설도 하고 그랬는데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연설이라고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기가 막힌 연설이었죠. 김정은 위원장 앞에 그리고 평양 시민 앞에. 2019년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 우리 굉장히 기대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있었고 했지만 굉장히 기대를 걸었는데 바로 이 사진의 맨 앞에 왼쪽에 코수염 길고 보이는 사람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 볼턴이라는 아주 미국의 정말 우리가 보기엔 이렇게 점잖게 보이지만 아주 안 점잖은 사람이 바로 이 볼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이 자리가 그야말로 이 비극의 현장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진이 재미있죠. 미국 측 시선은 여러분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정은 시선은 완전히 트럼프만을 바라보고 있죠. 이 시선도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그럼 이 교훈이 뭐냐?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양연설에서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결의에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뭐가 원문에 빠진 것 같은데 한번 이건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평양 연설. 네. 적대를 완전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자. 8천만이 서로 손을 잡고 가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거의 한 발짝도 못 나갔죠. 적대적 관계도 해소를 못했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이 아니라 아직까지 작은 걸음도 못 나간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 하노이의 결론은 하노이에서 이 회담이 있은 다음에 결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측의 미국 정부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미국 정부의 한쪽의 의견입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한미 두 나라가 매년 초 실시하던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완전 종료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축소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훈련은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실시했던 이대 핵심 훈련이었다. 이게 연합뉴스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실제 이것도 그렇게 이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북으로서는 이러한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거에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해 가 있느냐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노이 결렬 이후에 결국은 미국이 행한 여러 가지 거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당장 아마 올 가을에 있게 될 이 한미 군사훈련, 이것이 아마 하나의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해결하고 통일의 길로 나가는 아마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평양연설과 하노이 회담 이후 결국 문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다. 이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상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과제는 뭐였냐? 우리들의 과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개성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는데 이 기조를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게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둘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연설에서의 제안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말하는 한미 군사합동훈련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 군사훈련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한미 군사훈련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적대적 관계, 적개심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대적 관계는 결국 원만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앞서 얘기한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선언의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8.15 76주년을 맞이하면서 그야말로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날 그야말로 진정한 광복을 만들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하면 통일을 가기 위한 길에 가장 큰 걸림돌, 그건 적개심과 적대적 행위죠. 이 둘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통일의 길에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다가 어떻든 뭐 예를 들어서 뭐 북의 식량 문제가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제협력을 위해서 북한이 문을 열고 다시 대화를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물자가 가고 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지나간 70년 동안 여실히 느끼지 않았습니까? 가는 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가 만들었던 남북 기본합의서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적개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나 혹은 뭐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4정상선언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이 2018년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선언, 평양연설 이런 걸 보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걸림돌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적대적 행위, 적개심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새롭게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광복 76년 정말 해방은 진정한 해방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결국 통일의 길만이 해방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광복절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광복절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